무슨 짓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란 씨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12년을 함께 산 남편 믿고 의지했던 남편, 사랑했던 남편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당장 나가. 미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숨이 막혔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사건의 전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미란 씨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 댁에 평안이 깃들고 자식들이 더욱 효도하게 될 겁니다.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고 정미란 씨가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 3년 전 봄꽃이 한창이던 그 화창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의 어느 조용한 주택가,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실에서 정미란 씨는 남편이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에 중매로 만나 8개월 만에 결혼한 두 사람, 지금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묘하게 잘 맞았어요. 가정 환경도 비슷했고 생각하는 방식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결심했고 주변에서는 모두 성급하다고 말렸지만 두 사람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 박상현 씨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언제나 충실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다니곤 했어요. 아내 미란 씨에게는 언제나 다정했고 결혼 전 연애할 때의 그 따뜻함을 결혼 후에도 잃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연달아 아이를 낳았어요. 먼저 아들 준호가 태어났고 2년 뒤에는 딸 서연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은 넘쳐났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부부의 모습,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가족을 부러워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란 씨는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란 씨는 원래부터 나눔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기관을 찾고 있었죠. 그때 남편 상현 씨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 아는 보육원이 하나 있어. 우리 회사에서 후원하는 곳인데 거기서 봉사활동하면 어때? 미란 씨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회사에서 후원하는 곳이라니 오히려 더 믿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그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놀아주고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아이 준호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두 사람만 남은 거실에서였어요. 남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란아, 우리 아이 한 명 입양하는 거 어때?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입양?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보육원에 한 아이가 있는데 자꾸 눈에 밟혀서 그 아이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야. 우리가 그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남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란 씨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입양이라는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미란 씨는 사실 둘째 서연이를 낳은 후 자궁에 문제가 생겨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이 한동안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입양에 대한 남편의 제안이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따뜻한 가정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미란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고민 좀 해볼게. 시간을 좀 줘. 그 후로 며칠 동안 미란 씨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면서 보육원 이야기를 꺼냈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 환경에 있는지, 얼마나 따뜻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지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미란아, 나 정말 그 아이가 눈에 밟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남편의 눈가에는 촉촉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란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한 아이를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이, 그토록 선하고 따뜻한 남편의 모습이 미란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미란 씨는 결심했어요. 한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다는 것,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미란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알겠어. 입양하기로 하자. 우리가 그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그 아이는 보육원에 있던 2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아름이라고 했어요. 남편을 특히나 잘 따르는 아이였는데
보육원 선생님들도 그 모습을 보며 웃음 짓곤 했다고 합니다. 미란 씨와 상현 씨는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몇 달 후 아름이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맞아들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아름이도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낯가림이 심해서 미란 씨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했고 밤에는 자주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오빠 준호와 언니 서연이도 막내를 무척 예뻐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름이를 찾았고 함께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름이는 어느덧 5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어 엄마 아빠를 친엄마 친아빠처럼 따르고 사랑했습니다. 미란 씨도 아름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아꼈어요. 밤마다 재울 때 속삭이는 자장가, 아침마다 준비하는 아침 식사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이었습니다. 오남매의 행복한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주말이면 5 식구가 함께 공원에 나가고 명절에는 친척들과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누가 봐도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미란 씨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던 중이었죠. 그때 친정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미란 씨의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미란아, 아름이 박서방이랑 닮지 않았니? 어쩜 저렇게 똑같아? 친정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미란 씨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머리를 망치로 세게 내리친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컹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름이와 남편이 닮았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가족이니까 닮아 보일 수도 있겠지. 함께 살다 보니 표정이나 습관이 비슷해지는 거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름이의 눈매, 코 모양, 웃을 때의 표정, 걸음걸이까지 하나하나가 남편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감정이 서서히 올라왔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미란 씨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생각뿐이었고 남편의 얼굴과 아름이의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며칠 후 미란 씨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너무 진지하게 물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가볍게 장난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미란 씨는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여보, 혹시 아름이 당신 딸 아니야? 너무 닮은 것 같은데?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넘겼을 텐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높아진 톤, 어색한 웃음, 떨리는 손, 그 모든 것이 미란 씨에게는 명백한 신호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미란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 당황스러운 반응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설마 정말로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미란 씨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이 의심을 명확하게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미란 씨는 남편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칫솔과 아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보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니기를 바랐어요. 제발 아니기를, 내 의심이 틀렸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눈앞에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미란 씨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아름이는 남편 박상현의 친딸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밀려와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남편이 나를 속였다는 것, 입양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혼외자식을 데려왔다는 것, 3년 동안 나를 완벽하게 기만했다는 것, 그 모든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누구와의 사이에서 아름이가 태어난 걸까? 왜 보육원에 있었던 걸까? 남편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 며칠 동안 미란 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아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란 씨는 결국 남편을 마주하기로 했어요. 진실을 듣기로, 남편의 입으로 직접 설명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미란 씨는 남편을 거실로 불렀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지만 미란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미란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유전자 검사했어. 아름이가 당신 친딸이더라. 그 말과 함께 미란 씨는 검사 결과지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거짓말을 하거나 발뺌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청산유수처럼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처럼 막힘없이 설명했어요. 미안해.
나 당신 속인 거 맞아. 하지만 내가 원래 가정 깰 생각은 없었어. 당신 사랑하는 건 변함없었고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어갔습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문득 내가 너무 일찍 결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다른 사람은 어떨지, 다른 삶은 어떨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래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외도를 해보고 싶었어. 그때 마침 한 여자를 알게 됐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됐어. 미란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남편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나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 내 아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 여자한테 따졌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10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그러면 알 거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10개월 후 정말로 아이가 태어났어.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 내 아이가 맞더라고. 나는 그 여자에게 말했어. 나는 이혼할 생각 없다고. 우리 가족 지키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돈을 요구했어. 상당히 큰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줬어. 미란 씨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몇 달 후에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왔어. 당신 아이 보육원에 버렸으니까 맘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살려고 했어. 하지만 도저히 안 되더라고. 밤마다 그 아이 생각이 났고 내 핏줄이 어딘가에서 힘들게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남편이 미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보육원을 찾았고 아름이를 발견했어. 그리고 당신에게 입양을 제안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딱 한 번의 실수였어. 당신 사랑하는 건 변함없었고 우리 가족 지키고 싶었어. 남편의 말이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미란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허탈함,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우리 입양하려던 거잖아. 그러면 생면부지의 남을 입양하는 것보다 내 피가 섞인 내 딸을 입양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우리 아름이 키우자고. 제발. 미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미란 씨의 머릿속에는 아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이, 아플 때 품에 안겨 울던 그 아이,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조르던 그 아이. 아름이는 아무 죄도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은 어른들이 만든 것이고 아름이는 그저 태어났을 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엄마로서 키워온 그 아이를 미란 씨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어요. 미란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남편 믿고 의지했던 남편, 사랑했던 남편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나가줘. 미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지금은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란 씨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밤낮으로 같은 생각만 반복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속인 남편과 계속 살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신뢰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을 볼 때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2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떡하죠? 준호와 서연이는 아직 학생이에요. 아빠와 엄마가 헤어지면 얼마나 힘들어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이는요.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름이를 생각하면 미란 씨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배신이 떠올라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향한 사랑도 변함없었어요. 3년 동안 엄마로서 키워온 정, 밤마다 재우며 나눈 사랑, 아플 때 간호하며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미란 씨는 깨달았어요. 입양이라는 것은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 거라는 것을요.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족이 되는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아름이는 여전히 미란 씨의 딸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배신으로 태어난 아이였지만 아름이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매일 그 얼굴을 보며 이 배신을 참고 살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미란 씨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상담도 해보았어요. 어떤 친구는 당연히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고, 어떤 친구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달랐어요. 친정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분노했어요.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아름이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입양된 아이이니 미란 씨가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남편이 친부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복잡한 상황이 될 게 분명했어요. 혹시 아름이가 다시 보육원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계속 산다면요. 매일 그 얼굴을 보며 배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올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신뢰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해요. 그게 과연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준호와 서연이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이 사실은 아빠의 혼외 자식이라는 것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일까요? 가족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미란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야위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선택을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정미란 씨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2년을 함께한 남편을 용서하고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한다면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아이들, 특히 아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마음에 남을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남편을 용서하고 함께 살기로 한다면 아름이를 포함한 새 아이 모두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결혼 생활을 매일 배신의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일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입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란 씨는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3년 동안 마음으로 낳아 키운 딸 아름이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미란 씨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이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정미란 씨에게 어떤 선택을 권하시겠습니까? 배신한 남편을 용서하고 가족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미란 씨 자신이 내려야 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한 사람의 용기와 새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미란 씨는 오늘 밤도 긴 고민 속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